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시기가 제가 생각이 있고 또 청년기를 거치고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우리 남북 관계도 평화 체제가 잘 구축이 되는 듯 싶다가 또 지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평화를 위한 노력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은 또 그걸 가지고 또 과연 우리하고 동맹일까 싶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식의 이제 국내 정치적인 또 그런 대선을 앞두고 그런 이유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또 하고 있고 또 중러가 또 우리 영공을 침범을 또 하고 또 미중의 그런 무역 전쟁 나가서 또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지정하면서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실정입니다. 정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모든 이 주변 관계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지금 이런 걱정에서 제가 판도라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신상진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대로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이런 이제 열강들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비단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도 구한말에도 더 심했죠 사실은. 그 얘기는 12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에 의해서 어쩌면 외교라든가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이 2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수출하는 양이. 네. 그러면 중국 편에 좀 설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그 시진핑 다음에 서가지고 갑자기 또 친중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서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어떻게 보면 약점 이런 걸 수 있죠. 그래서 외교나 경제 이런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있겠지만 우리는 일방주의 외교 이것은 국익을 최종 목표로 하는 외교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중립 외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처한 상황이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구한말이랑 비슷한 건 아니고요. 비슷하다고 좀 해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2대2 평가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홈그라운드를 지금 잊어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그 한국을 지탱했던 것은 결국 한미일 그 삼국의 동맹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집 같은 것인데 거기서 지금 나온 거예요, 한국이. 미국한테 또 중재 달라고 했더니 미국은 우리 모른다. 니네가 해라.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한말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과 미국은 엄연한 동맹 관계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동맹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맹과 상의하고 협의하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우리의 국익을 찾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시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 동맹이 지금 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우리가 그것이 주요 외교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국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모르는데 중국을 선택하고 아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다소 틈이 벌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모르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금방 타격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물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 이런 경제 보복 조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역사 문제도 있는 과정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익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조금 더 냉정하게 해야 되고 정치권은 좀 더 강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당이 더 앞서 나가고 야당은 조금
오히려 냉정을 찾자고 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근데 봅니다. 제가 강론으로 하나만 탁 박사님의 주장에 좀 반론을 취한다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 한미 공조는 공고해요. 지금 이제 다 깨졌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늘 왔죠. 네. 국방장관 회담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면담을 했는데 전작권 이양에 대한 합의를 아마 물밑에서 저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전작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준다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의 능력을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미국 국익에도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대세계 군사 전략을 봤을 때 이전까지는 한 지역에서만 미국이 전쟁을 수행했는데 두 군데 이상을 이제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부터 바뀐 전략이에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핸들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심지어는 대선 캠페인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공적으로 이용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부상했고 미국도 한국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미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시작전권 이양을 네.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그 뭐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랜 시간 그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정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세들이 그들이 다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 문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소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틈새가 벌어지게 된 계기가 됐고, 물론 뭐 우리가 극한적인 대립 속에서 대화를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충분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열강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처해진 위치, 일본 문제, 특히 미국 문제, 한미일 공조 이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에 대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생각합니다. 말씀이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이제 군사적 용어로는 이제 MD 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드 배치한 것도 사실은 뭐 중국을 대항해서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건데 미국의 CSIS 같은 경우도 일본에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지금 무모하게 지금 준비 없이 이런 경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CSIS는요. 일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본이 후원하는 연구소예요. 싱크탱크. 근데 그 CSIS조차 일본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이 문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대중국 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삼각 안보동맹 체계가 이게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CSIS의 입장이에요. 제 느낌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메시지를 아직 해독을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일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갔잖아요. 중재를 부탁하려고.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읽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폼페오랑 강경화 장관이랑 고노 장관이랑 만났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강경화 장관이 지소미아 얘기를 꺼냈더니 폼페오 장관이 무응답이었어요. 반응이 없었잖아요.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한미일 삼각체제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나왔죠. 최근에 비자 문제가 나온 거예요. 비자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퇴임 후에는 미국에 가는 경우에 비자를 요청해야 돼요.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랑 우리의 허락 없이나 승인 없이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고 그르를 떠나서 일단 메시지를 해독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남북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거쳐라는 거죠. 왜? 실제적인 동맹국이고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일수록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메시지 보낸 거예요. 상의해라.
또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요. 보통 한국, 미국, 일본이 셋이 만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같이 만났어요. 이렇게 자리에. 요즘 어떻게 만나고 있냐면요. 미국과 일본이 먼저 만나요. 둘이. 오후에 셋이 만나는 거예요. 합의 반대는 거예요. 두 나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대책은 뭐냐면 미국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일단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일본이 왜 저렇게 세게 나올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미국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